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를 주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이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의 모습과 구조를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저는 어떤 거를 그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걸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 계신 저의 조언자분들, 뭐 선배님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포커싱을 가지고 좀 더 작은 작업을 집약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식의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도저히 제 성격상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제가 관심 있는 것들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한 장 이어 붙여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또 다른 주제로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붙여서 또 다른 주제, 다른 소재로 그림을 이어 그리면서 제 마음의 원이 풀릴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한 30장 정도 되는 그림이 막 이어져 있는 커다란 회화 작업이 이제 끝말잇기처럼 이어지는 그림들이 만들어졌어요. 길이도 한 20m가 넘는 그림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제가 다시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뒤섞여서 여기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봤을 때는 어떤 구상적인 사람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구상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보고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상을 닮은 그리기의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그 작업을 진행하고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작품을 시작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보다 보니까 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제 그림을 계속 연결해서 그리는 그림들을 쭉 진행을 한 7, 8년 정도 해오고 그 그림들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재밌는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축약시켜가지고 제가 커다랗게 만든 이미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은 그림 안에 추상화와 구상화, 그리고 엄청 커다란 붓터치와 작은 붓터치, 사소한 내용들과 큰 내용들이 하나의 화면 안으로 집약되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이 세계의 모습을 다시 재구형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자아미술관에 출품한 작업은 이 작업들과 또 2층에 또 다른 작업이 있어요. 이 작업들은 전부 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미공개 신작들과 그다음에 대표작, 저의 대표작이고요. 제가 이제 작품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 작업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림들을 그리는데 그림의 소재는 대부분이면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그리고 싶어 해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이제 그림으로 만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기의 방식들을 붙여나가면서 그림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커다란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찍어서 보내주신 한 장의 사진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한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떨어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아주 큰 가지고 싱싱한 가지였는데 땅에 떨어져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비극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슬픈 감정을 갖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제 그림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 서로 상반되는 감정들을 같이 담고 싶어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이 끝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시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게 그렇게 의도되어진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보편적으로 내가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모두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거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보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먼저 찾아내가지고 그런 아름다움을 먼저 제시해주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저의 그림은 한 번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라고 많이 말씀들 해주세요. 또 채도가 굉장히 높고 형광색들도 들어있고 요란한 이미지. 근데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과거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다채널에 익숙하고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또 굉장히 스펙트럼이 큰 이야기들을 동시에 접하면서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겪어온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그림이 현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을 저는 분명히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른 매체가 아닌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사진이 아닌 회화를 좀 고집하는 이유도 그림 안에는 이미지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안에서 만들어진 플랫한 화면이라든지 원본이 없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물질이 저의 그림 안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두 가지의 방법론을 크게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레퍼런스, 그러니까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디서 모아놓은 그런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를 재현해 나가면서 그림을 조금씩 제가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첫 번째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런 원본 이미지 없이 그냥 하얀 캔버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막 물감을 던져 나가면서 만들어진 그림을 다시 다듬어 가면서 어떤 하나의 화면으로 응축시키는 두 가지 작업을 일부러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막막한 기분이 들어요. 하얀 캔버스 안에서 아무것도 없고 제가 쫓아야 될 이미지가 없는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 때 처음에 물감을 뿌리거나 아니면 커다란 붓으로 물감을 흘러내리게 칠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우연적인 효과를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제가 그 안에 찾아서 캐치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제 그림이 저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는 풍경화야, 아니면 정물화야, 인물화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우리 전 세대 선배들의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 얘는 추상화가야, 아니면 얘는 뭐 재현 구상을 중심으로 하나가 이렇게 그 그림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림의 소재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범주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의 그림을 가지고 범주화를 할 수 없게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추상화일까? 아니면은 구상화일까? 또는 이게 풍경화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정물화? 인물화?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물감이 작용하는 방식, 저는 이거를 회화의 작동 방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물감을 칠해가지고 붓자국은 똑같은 붓자국이잖아요. 붓이라는 그 도구와 물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린 건데, 제 그림 안에서 붓자국은 다양한 것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라는 이미지의 재현을 만들기 위해서 재현의 역할로 어떤 이미지의 일부로 쓰이고 있고, 물감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죠. 또 어떤 건 전면적으로 자기가 물감이라는 걸 드러내고, 나는 물감이야, 난 물감 위에 그 무엇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드러내고 있죠. 새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어떤 자국들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바닥에 있는 것들이 돌이라든지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기에서 새가 빠져버리면 다시 저거는 물감으로 환원돼 버려요. 그래서 저 새 자체는 꼭 새여야만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상적인, 재현적인 도구로서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꽃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돌이라든지 번개라든지 그런 거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저 그림을 그리면서 저 새가 나온 이유들은 있어요. 주로 저는 색깔 때문인데요. 제가 그 전에 던져놓은 색깔들과 같이 어울릴 만한 소재들을 그 색깔을 가지고 많이 서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던져놓았던 저 분홍 색깔, 자줏빛 색깔들 때문에 플라밍고를 그린 거고, 그래서 저 자줏빛 색깔 물감이 마치 플라밍고의 다른 모습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없고, 위층에 있는 작업의 제목이 감염되는 이미지라는 제목의 작업이 있어요. 감염되는 이미지라는 이야기는 2016년에 제가 포락지라는 전시를 하면서 그때 기획해 주셨던 기획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어떤 워딩이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저의 그림을 보면서 이세준 작가는 계속 그림을 감염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계속 감염시켜서 이미지의 원본과 어떤 탈락된 의미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감염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가 지금 어떤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계속 그 워딩대로 감염시켜 나가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들이 계속 뭔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면서 새로운 또 평범함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무드라든지 그때의 고민들, 그때의 사회 현상들 같은 것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